안녕하세요. 존버스턴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경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접대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경조금 등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때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사진 캡처를 활용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조건 20만원 전부 비용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접대비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접대비 한도는 여기 1에서 2를 더한 건데 1은 1200만원이고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번은 수익금액, 그러니까 매출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이죠. 그거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접대비 한도인데 이 한도 내에서 비용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과세 대상인 승용 자동차를 의미를 하는데요. 업무용 승용차는 한도 내에서 소득세법상 송금 인정이 되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경비 처리가 된다고 하죠. 이렇게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근데 비교하자면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그러니까 레이나 모닝 혹은 스파크 그런 경차와 포터 혹은 9인승 승합차 밴 이런 같은 상용차는 세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비용 전부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경차나 포터와 같은 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고 한도 내에서 송금 인정이 아니라 전부 관련 비용은 다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는 크게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그 밖의 비용, 그러니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련 비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기억 먼저 보시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자가인 경우에 감가상각비라고 하고 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니은은 그 밖의 비용이고요. 계속해서 보시자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5년 정액법을 적용을 하고요. 복식 극복이 의무자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고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이 되고 리스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다만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임차료에서 보험료를 빼고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이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비용은 아래와 같이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송금이 인정을 하고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로 남는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참고로 1,500만원 한도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을 하죠. 그래서 제가 위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한도가 8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기타 비용으로 보시면은 그 밖의 비용이 700만원 추가로 더 송금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비치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여기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로 나눈 금액을 송금 인정한다고 제가 써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며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인데요. 여기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두루누리 지원 신청 시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납부하였는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에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의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 신청일에 속한 연도에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죠. 예시를 200만 원 기준으로 한번 보시자면은 사업주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보험이 사업주 지원액이 16,800원,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지원액이 72,000원 해가지고 이걸 더하면 여기 88,00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가 있고,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이 12,800원, 72,000원을 더해서 매월 84,800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팁은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율이 법인세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다시피 이 종합소득세, 소득세 과세표준은 이렇게 세율이 6%부터 45%까지 이렇게 구간이 되어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10%에서 25%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사업자이거나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기 전에도 법인 전환이 고려가 가능한데요.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 세무서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수익금액은 업종별로 상이한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유사투자자문업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종별로 따져보셔야 되고, 어쨌든 성실신고 사업자인 경우에도 법인 전환을 고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두루누리 지원금, 법인 전환 고려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많지만 오늘은 크게 4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